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쟁과 산업 분석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진도를 바로 나가기 전에 미리 관련된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면, 여태까지 학교에서 요번 주까지 한다고 하는 비대면 수업의 변화에 대한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대로 간다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만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계속 연장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학에서도 수업을 비대면으로 계속 좀 더 유지하게 된다면, 이 수업 방식을 현재와 같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보는 이러한 수업 방식에서 해당되는 수업 시간에 같이 쌍방향으로 접속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동영상을 찍어갖고 편집하고 그걸 다시 이제 일반 동영상으로 변환시켜서 학교에 있는 이 클래스에 연동시키는데 처음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의 질이나 좀 그런 거가 부족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제가 봐도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개인이 혼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준비하고 뭐 변환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시간 수업을 준비하는데 한 9시간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수업이 있는 날은 18시간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주 지났고 4주 들어오는데 체력으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다른 얘기고,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계속 5주 차에도 지속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예상컨대는 줌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봅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쟁과 산업 분석. 지난 시간에 사실 거의 모든 내용 시간을 이 포터의 경쟁자 분석, 경쟁 강도 분석에 다 썼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쓴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 상황에서의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양한 면을 둘러보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수업을 이거 준비하고 진행을 하다가 뭐 체했는지 몸살이 났는지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수요일 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일어났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2번이나 하고, 물론 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열도 계속 나고, 그래서 아직 원인은 모르는데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에 적응하려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래요. 저는 그동안에 5kg 다들 바람하지 않는 건데 5kg 빠졌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신 듯하고 기어 들어가고, 목소리 힘이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기 바래요. 자, 여기 보면 전략적 집단과 전형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다 경쟁자들이지만 앞에서 이제 경쟁자 분석에서 생각한 그 경쟁자들이 다 똑같은 놈들은 아픈 거 티네. 다 똑같은 놈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슷한 녀석들끼리,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녀석들끼리는 뭐다? 서로 경쟁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집단이라는 것은 유사한 전략, 특징, 역량을 공유하는 경쟁자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로 연예인 기획사가 나와 있네요. SM, JYP, YG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전략을 쓰는 애들끼리 서로의 경쟁자가 되지, 전혀 다른 전략, 여기는 서로 충돌할 일이 없게 되잖아요. 다른 전략을 쓰면 시장에서. 그런 그 경쟁자들은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전략적 집단을 꼭 챙겨보라는 거죠. 누가 우리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자, 이 전략적 집단을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많은 경쟁자 속에서 우리의 경쟁자를 분류해내는데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같은 집단에 속한 경쟁자의 전략적 성패가 벤치마킹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까 SM, JYP, YG 얘기 나왔었지만 여기에 요새 못지않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BTS가 속해 있는 어디?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곳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SM이나 JYP도 미국 시장을 두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을 영어도 준비하고, 아니면 미국 출신, 그러니까 미국 태생, 미국에서 자란, 미국 문화에 익숙한 그런 애들을 데려와가지고서 다시 미국 시장에 역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씩의 성과는 있었죠. 근데 큰 성공은 하지 못했었어요. 도리어 그 강남 스타일 이라고 하는 싸이가 예기치 않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빵 터졌죠. 자, 그랬는데 최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BTS가 미국 시장에서 싱글 차트, 빌보드 1위에 오르는 대단한 성과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저기서 어떻게 성공했지? 하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전략적인 성패가 보였잖아. 성공했잖아요. 그랬을 때 벤치마킹을 하는 초점이 되는 거죠.
그쪽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전략을 가져오는 거죠. 자, 잘 몰라서 BTS 팬들한테 미안한데 BTS 소속사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빅히트네요. 몇 번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 원래 나이가 들면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주도형 전략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적 요소 창출의 분석에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건데, 나하고 비슷한 놈들을 딱 가려서 그 놈들이 우리의 경쟁자라는 건데, 비슷한 놈들을 찾아서 그 놈들 사이에서 나도 똑같이 고만고만한 놈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튀는 거야. 차별적 요소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같은 울타리의 경쟁자가 되려면 비슷한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경쟁자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 것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모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협경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도출 과정에 활용한다. 협경 얘기가 앞에서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헷갈리는데, 이 협경은 협력 앤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경쟁 얘기를 하지만 경쟁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협력도 하면서 경쟁도 하는 그런 전략 도출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경쟁자인지, 주요, 메인, 같은 그룹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한 산업의 진화 패턴을 설명하는 도구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 전략, 이런 것들을 뭐로? 유사한 전략으로 보통 쓴다라는 거예요. 자, 원가 우위가 뭐예요? 저렴하게 만들어서 파니까 경쟁자보다 싸게 팔 수 있다가 될 수도 있고요. 저렴하게 만들어서 경쟁자와 똑같이 팔면 더 많이 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남기든 똑같이 남기면서 더 저가에 팔아서 가격 경쟁력을 갖든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지도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가 우위를 가지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자동차 뭐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자동차를 팔았다고 할 정도로 원가 우위는 대량 생산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잘 나가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전략 안 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자, 애플의 공장이 주로 어디 있죠? 중국에 있어요. 왜 중국에 있죠? 중국에서 만들어야 가장 저렴하게 부품도 만들 수 있고 조립 단가, 그러니까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
특히 그 주요 그 공장들, 특히 스마트폰 공장은 다 중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애플 공장, 편하게 앉읍시다. 대표적인 중국 그 스마트폰 애플 공장 중에 하나가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뭐 유명해요. 그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줘서 많은 돈을 번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애플이 중국 기업이 돈 많이 벌으라고 거기서 스마트폰을 만들게 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제작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 회사에 맡겼으니까 그 회사한테도 아주 박한 마진을 준 거예요. 근데 폭스콘 입장에서 보면 애플폰 만들어 주면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노동자한테서 쥐어짜는 거죠. 더 일을 많이 시키거나 근무 조건을 가혹하게 하거나. 그래서 뭐 옛날 얘기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많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공장 중에 하나가 폭스콘이라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어쨌든 원가 우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차별화죠. 차별화. 자, 차별화 그럼 뭐로 사람들이 기업들이 뭐로 차별화를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디자인 아니면 무슨 어떤 독특한 소재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자기들만의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일 수 있고요. 그런 걸로 차별화가 될 수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사람들한테 이 회사 제품은 다른 경쟁사 제품들하고는 다르네. 확실히 뭔가 달라. 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건요. 그게 아니고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여기 보면 뛰어난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부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폰 광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하잖아요. 새 제품 나오고 계속 하죠. 근데 그 아이폰 광고들 보면 어때요? 상당히 감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적인 아이폰 그 광고를 보면 어때요? 아이폰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차별화가 된다. 아이폰은 다르다. 그 안드로이드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앱등이가 형성되는 거죠. 물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사람들은 그걸 엄청나게 큰 차이로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작은 차이를 엄청나게 큰 차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뭘로 인해서?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나 돌을 금으로 바꾸는 거,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기야, 사기. 자, 어쨌든 우리가 마케팅을 그냥 사기로 매도해 버릴 수는 없어. 왜냐면 온 세상이 대부분의 시장이 마케팅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이에요, 집중. 자, 그거죠. 한 가지만 잘하자. 아니면 한 고객에게만 잘하자. 그러니까 한 고객이라는 게 한 명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류의 고객에게만. 자, 이런 게 이제 집중 전략이죠. 자, 이런 전략들을 쓰는 집단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경쟁자가 누군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품 수명 주기에서의 경쟁적 위치의 유지예요. 제품 수명 주기 기억나세요? 제품 수명 주기는 프로덕트 라이프 스타일. 제품은 시장에 처음 도입이 돼서 쭉 성장하다가 피크를 찍고 어느 시점에서 시장에서 쇠퇴한다, 퇴출된다. 이게 제품 수명 주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등장했다가 사라진 제품 있어요. 모르겠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런 제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지나갔으니까. 나같이 나이 좀 먹은 사람은 이미 지나가서 없어졌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집에 아직도 전원 꼽혀서 시계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도 이미 쇠퇴기를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됐죠. 지금 나가서 비디오 플레이어 사려고 그러면 못 사요. 신제품이 안 나오죠. 옛날에 시장에 도입해서 잘 팔리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카폰. 자동차에다 놓고 전화기로 썼던 거. 예전에 카폰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 했었어요. 왜? 그 카폰 가격, 유지하고 설치하고 구입한 가격이 자동차 가격보다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카폰을 가지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카폰 필요 없죠?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예요? 핸드폰이 훨씬 잘 되니까. 그러니까 카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자, 그 다음에 삐삐. 여러분들 그 응답하라 뭐 그런 데서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삐삐 나온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삐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시장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삐삐를 써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순간에도 연락을 받아야 되는, 응급 호출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삐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위한 제품이 아직도 시판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주죠. 필요도 없고 판매될 일도 없으니까.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남아는 있지만 역시 이 제품 수명 주기가 지나간 제품이죠. 그 삐삐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네, 병원이에요, 병원. 아직도 병원에서는 왜 레지던트 있잖아요. 레지던트 1, 2년 차. 언제든지 부르면 뛰어가야 되는 사람들.
뭐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삐삐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바로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그 삐삐 울리면 튀어 일어나서 가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식의 제품 수명 주기가 있는데 이 제품 수명 주기에 단계가 있잖아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네 단계별로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경쟁 상황, 경쟁 단계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도입기를 한번 봅시다. 자, 도입기는 당연히 제품이 이제 시장에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제품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 제품 전략에서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차별적 우위를 규명해야 된다. 새로 나온 이 제품이 경쟁 제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카테고리, 다른 조금 먼 그 제품들보다 더 우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가격 전략은 새로 시장에 들어갈 때는 침투 전략, 아주 저가 전략을 쓰거나 아주 고가 전략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면도기. 자, 면도기를 쓰려고 할 때 뭐 큰 무슨 뭐 충전식 면도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날 교환식 습식 그 면도기라고 그러나요? 뭐 질레트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처음에 소비자에 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날이 달려 있고 몸통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품은 날 교환식. 날을 조금 쓰다가 무뎌지면 새로운 날로 교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을 교환해야 돼. 새 날을 사야 돼. 그러면 날 하나가 얼마냐면 날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3,0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 날하고 면도기가 5,000원이었는데 무슨 날 하나가 3,000원이야? 자, 시장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 제품을 사게 하려고 침투하기 위해서 저가 전략을 쓰고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런 전략이 이제 침투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전략을 쓰기도 한다. 처음에 시장에 도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저가로 팔아야지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전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과시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런 거 본 적도 없지?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써보고 싶으면 많은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해서 자기들을 과시하는 그런 전략을 고가 전략이라고 하죠.